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동기 윌셔 ABC 리얼티 회장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동기 회장님은 감정평가사이시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학 박사님이세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망이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회장님하고 미팅을 주선할 수 있고 그런 분들께 고객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안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부동산의 전반적인 설명 부분하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형 부동산 종류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네,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어서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 투자할 때 외환관리법상 출처만 분명하면 가지고 나가는데 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법률이 다 틀려요. 각각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달라지고 투자를 어느 지역에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은 뭐 주택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또 주택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우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죠. 단독주택이고. 네. 그럼 아파트는 뭘로 부르나요?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임대형 주택을 미국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임대형 주택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불러요. 그럼 그 콘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콘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개념,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하우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콘도미니엄이 있을 거고, 상가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투자 형태들이 또 있지 않아요? 주택에 또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간 정도 장단점을 구분해서 만든 게 타운하우스인데 미국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굉장히 선호해요. 제일 선호하는 게 하우스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고, 그 다음에 주택이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잘 나오나요? 임대료는 잘 나오죠. 한 5% 안팎. 콘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 방법? 직접 돈을 보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E2 비자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EB5라든가 이런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미국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투자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영주권 받기 위해서 E2 비자, EB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영주권이라는 건 유지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랑 상가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규제가 굉장히 점점 강화되는 추세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투자자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없고 모든 정책이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하우스도 그렇고 콘도미니엄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수익형으로들 투자를 하시는데 수익성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원격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안전성은 또 어떻게 확보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계약을 맺으면 에스크로우라는 회사에다가 맡깁니다. 에이전트는 계약만 하고 에스크로우 회사는 계약된 걸 가지고 계약금도 받고 나중에 그 등기까지 하게 되는 모든 절차를 에스크로우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돈을 주고받지를 않아요. 모든 걸 에스크로우 회사에다 다 줘요. 우리나라랑 다른 게 바로 에스크로우 제도네요. 우리는 계약금이 직접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심지어 중개 수수료까지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인데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의 거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거죠. 거래할 때 또 매수자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에이전트가 보통은 매도자 에이전트가 있고 매수자 에이전트가 서로 다르거든요. 통상적으로. 두 분이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매수인은 30일 내에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유가 없어도 돼요. 난 기분이 나빠서 못 사겠다 이래도 돼요. 정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매수자의 권한이죠. 매도인은 대신 취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들이 너무 계속 나와서 생소한데 세금 부분도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세금이 수익률을 네. 많이 깎아먹어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중과를 한다나 이러는데 미국에는 오히려 투자자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로 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중과하는 것도 아니고 중과세도 없고. 오히려 면제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특히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쪽에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 주택이 한 채 있고 미국의 주택을 한 채를 사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2주택으로 안 봐요. 그런데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경기 불황 때문에 공실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대형 빌딩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코로나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의 방향성을 처음에 정해주실 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유리할까요?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은 리스크가 좀 있는 대신에 수익도 크죠. 근데 주택은 리스크는 좀 적지만 수익은 또 상업용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이 한 20% 가까이 돼요. 또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네. 근데 주택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주택은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팔고 다른 데 가려면 지금 높은 금리를 제공받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택은 계속 꾸준히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건데 안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 면에서는 상업용 빌딩이 지금에서는 투자 메리트는 상업용이 더 낫죠. 상업용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금년 말 내년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적기죠. 반면에 주택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나중에 떨어지면 네. 주택 가격은 같이 하락할 걸로 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처를 보니까 이런 투자 방향들이 보이네요. 한국에서는 지금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경기 불안도 심하고 그리고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의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미국이 오히려 낫죠. 오히려 안정 예측 가능하다 이거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안한 투자처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네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미국이 넓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역 선정부터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게 좋죠. 한국 국민이 한 300만 명 거의 가까이 사는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네. 그 외에도 뉴욕, 뉴저지, 워싱턴, 텍사스 이런 데 투자하면은 아무래도 좀 말이 통하니까 투자하기가 좋고. 그럼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럼요. 회장님이 거기 또 계시니까 유망 지역들을 어느 정도는 좀 선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투자하기는 가장 좋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데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죠. 특히 그 미국은 소득세가 없는 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소득세가 없다고요? 물론 연방 소득세는 있어요. 근데 주정부 소득세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세거든요. 근데 텍사스나 플로리다, 워싱턴, 알래스카 이렇게 주에서 소득세를 아예 없애는 데가 있어요. 소득세가 거기는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임대소득에서 소득세를 안 내니까.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이겠네요.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 있으면 네. 좀 편한 감은 있죠. 회장님 그러면 투자를 했어요.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이제 신뢰성 있는 부동산 회사를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뢰성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 부동산 회사가 있다면 그냥 믿고 거기서 세금도 다 내주고 모든 비용 처리도 다 해주고 수익금만 송금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지에 우리 교포분들이 많이 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격으로.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막 하고 싶어요. 지금 이쯤 되다 보니까 원격으로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투자를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100을 다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원칙적으로 60% 정도는 외국인한테도 대출을 해줘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뭐 조건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대출을 또 더 받기 위해서 또 소득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잔고 증명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소득 증명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러면 그 60%는 매매가의 감정 감액이에요. 감정 금액의 60%? 미국은 무조건 감정 금액의 60% 이렇게. 그러면 감정 금액은 시세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시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실거래 가격이 감정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대출 잘 안 돼요. 특히나 주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경기 일으킬 정도로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럼 그 대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편안하다라고 받아들여야 편안하죠.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네. 대출 받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뿐이지 대출이 네.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보통 기간은 몇 년짜리들을 많이 들어가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사면은 30년 동안, 그래서 금리가 쌀 때 사가지고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보통 가죠. 주택 같은 예, 경우는. 근데 요즘엔 고금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금리로 샀다가 몇 년 지나서 리파이낸싱 할 수 있어요. 금리가 싸질 때는 리파이낸싱해서 또 싼 금리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환이네요. 대환이죠. 그러면 이제 월세도 받고 대출 받았을 때 이자도 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낸 거를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미국은 어떤가요? 75만 불까지 빌리면 그 이자는 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격으로 투자를 해서 콘도미니엄이나 하우스를 샀어요. 근데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월세도 혹시라도 연체가 되면 또 그것도 징수를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특히 미국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손볼 것들도 많잖아요. 이걸 원격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일 관리해줘야 돼요. 잔디를 관리해주고 또 그 지역 룰에 의해서 잔디를 얼마 이상 안 깎으면 벌금도.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하우스를 투자할 경우는 그런 까지 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원격으로 지금 투자를 했을 경우는 관리가, 특히 하우스 관리는 손도 네. 많이 가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는 어려우니까 콘도 쪽으로 해볼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콘도는 이제 관리가 좀 쉽죠. 오래간만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콘도는 관리가 비교적 괜찮지요. 근데 이제 미국은 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자 가치는 하우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콘도보다. 궁금해하시는 질문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